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났죠.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 들어보시죠. 추경은 너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돼서 이미 데드라인은 거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별도로 해주십사는 간곡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부도 충분히 자료를 제공할 거고요. 예결위 소위에서 다시 심의가 재개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무례한 방법으로 왔죠. 우리한테 일정을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무례한 방법으로 오셨는데요. 뭐 그만큼 급하다고 막 말씀은 하시는데 이거는 부총리하고 저하고 풀 문제가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추경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막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나경원 원내대표께 영상 편지 한번. 네. 예, 잘 됐네요. 네. 나경원 대표님 정말 좀 무의도 시간은 이 백수 시절을 마감할 수도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두 달도 아닌 7개월째입니다. 우리가 초선 때 여야는 틀렸지만은 같은 또래로서 정치하면서 새로운 정치하자고 국민들 기대에 맞는 눈높이 맞는 정치하자고 이렇게 다짐한 그런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이제 추경이 이제 급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 빨리 합의해 주시고 또 국회 문 열어서 황영철 의원님, 저 안민석 백수 시대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 대표는 본인에게 씌워진 친일 프레임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초선 의원, 뭐 의원 된 지 며칠 만에 잘못하고 간 거,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잘못했다고 유감 표시하겠지만 그걸 갖고 무슨 친일파니 하는 거는 좀 우리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친일파 후손이 더 많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는데 그럼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해보시고요. 됩니까? 네. 그 국민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친일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네. 친일 집단으로 매도가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일의 대표 인사로 낙인 찍혔는지를 한번 그간의 행적에 대해서 냉철히 좀 짚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다음에 뭔가 지적을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화나 있는 국민들한테 지금 시비 걸려는, 싸우려는 그런 인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친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볍게 쓰기 시작하면요. 예전에 뭐냐면은 보수 세력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가볍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단어의 무게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네. 종북 그러면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상대방이. 그렇죠. 근데 종북이 어지간하면 종북이 돼버리니까 저랑 같이 방송하던 분 같은 경우에는 방송하다 나 자랑스러운 종북이야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함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경원 의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가에 대해 가지고 방금 대표적인 친일 인사처럼 돼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은 친일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한국당의 박순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경원 대표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제 국회 정론관입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밤 10시경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공천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37분간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한테 수십 장의 그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래서 뭐 기자회견도 버티기 끝판왕이다 이런 표현을 한 언론도 있던데
이게 당 원내대표 한 사람을 이렇게 탁 집어서 공격한 사례는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박순자 의원이 저렇게 버티는 것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임위원장 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박순자 의원이 말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2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정치권의 관례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는 1년씩 번갈아 하는 게 정책화된 어떤 그런 관행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윤리위가 징계를 하면은 개연성 있게 그냥 공천에는 지장이 가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나경원 대표 어떤 발언의 진실 다툼을 하는 것은 뭐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본인이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나경원이라는 거물 정치인과 붙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류 정치인 중에서 박순자 의원도 상당히 비중이 있으신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싸움하는 계산도?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 대표는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리더십에 타격이 좀 있을까요? 이 대목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순자 의원의 행태는 좀 비판받을 게 있죠. 당내에서 그런 거는 1년마다 교체할 수 있거든요.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네. 그런데 왜 버티냐? 뭐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감투 논란 같이 비춰지거든요. 다만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원장 황영철에서 김재원으로 교체할 때는 황영철 1년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경선을 통해서 친박 인사를 사실상 내리꽂았습니다. 김재원은. 그래서 최근에 인사가 친박 인사를 지나치게 중용하다 보니까 이제 박순자 의원들도 의원이 반발하는 것도 동정심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당내에. 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이런 비판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가식적인 리더십이다. 박순자 의원이 그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분명히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적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네.